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올해는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저는 시대 구분을 전후 70년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70년, 내년은 휴전 이후 71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해서 전후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후 70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후 70년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는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그리고 세계화를 하고 복지화를 했습니다. 이 네 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를 먼저 하고 민주화를 뒤에 한 게 아닙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수치를 말씀드린다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 7개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잘하기만 했느냐? 어떻게 잘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수한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한국 보수 세력이 실수한 것, 한국 기성 세력이 실수한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좌파가 실수한 것은 그건 뭐 짚을 필요가 없습니다. 좌파는 원래 그 속성이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고 기성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새 정부가 왜 실패했느냐 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정부 때 우리는 뭘 잘못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여러 잘못 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자주국방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한글 전용이 편하다고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보니까 한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평준화 좋아하다가 명문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다 편한 쪽으로 가다가 이런 실수가 난 겁니다.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 놓으면은 우리는 그냥 아주 편하게 놀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독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쳐다보면서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살찐 돼지들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불러온 부작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만사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따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그게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교육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 한국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해가지고
자주국방 의지를 갖게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달면은 미국 전역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별 반응이 없어요. 또 며칠 전에는 북한 농당 정권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간첩도 친구처럼 여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이 한번 다시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이 한 3개월 정도 적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적화가 될지 영원히 적화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은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자주국방 의지가 생기는 거죠.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잘 싸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은 적어도 몇 주 사이에 제렌스키는 항복하거나 도망가 버리고 우크라이나는 굴복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렌스키도 잘 싸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국방 의지가 약하다고 제가 한국 사람들을 좀 비하하고 있지만은 막상 전쟁이 터지면은 확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쟁이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달라져야죠. 여기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실수. 한글 전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한글 읽고 쓰는 거 배우는 데는 일주일이면 족합니다.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세종대왕이 좋은 문자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을 일주일 만에 배우면은 다 되는 겁니까, 그거? 한자를 안 배우면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책, 대충 한 1980년대 이전에 나온 책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안 읽죠. 사실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에는 1970년대 이전에 한자, 한글 혼용으로 된 정상적인 한국어로 된 책은 그걸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어 책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글 전용으로 갔느냐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한자에 한문에 조예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자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글 전용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참 동기는 좋죠.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인도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선의가 지옥으로 통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한국어가 망가지고 암호화되고 소리화되면서 지금 한국인의 언어 생활이 저질화되고 부정확하게 되고 문학성을 상실하게 되고 교양의 기본으로서의 고급 문장이 사라지게 되고 그 영향으로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아주 열등화되고 분별력이 약해지고 교양이 무너지고 상스러운 말만 하고
행동이 그렇게 되는 이런 한국인의 정신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원인을 보면은 편한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해서 편한 대로 살린다. 한자 공부할 필요 없이 한글만 공부해가지고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편하다. 편한 대로 가다가 뭐 이런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평준화. 고등학교 들어갈 때 평준화 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무슨 뺑뺑이 돌려가지고 잡히는 대로 고등학교 선택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좋죠. 공부 안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고등학교 평준화입니다. 이 고등학교 평준화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평준화를 하면은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인재의 산실입니다. 뭐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보면은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감수성이 순수하고 사람이 우선 아주 맑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야망을 가진다든지 했을 때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재의 산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평준화라는 편한 길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지고 한자가 사라지고 자주국방 의지가 사라져 버린다 하면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첫째,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국가 엘리트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엘리트입니다. 그럼 국가 엘리트가 뭐냐? 요새 한국의 국가 엘리트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국가 엘리트는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국가 단위 또는 국제 단위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능적 엘리트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세상 사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안목이 넓고 생각이 깊고 장기적이고 이런 사람, 균형이 잡혀 있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죠. 여기에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 엘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건국할 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이승만, 김구, 신익희, 조병옥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사이에서 국가 엘리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군인들이 국가 엘리트로서 다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5.16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국가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 국가. 이 장교 출신 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할 때 매우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이 군대란 조직은 참모 기능이 있고 정보 기능이 있는 등 인사 부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합리성과 과학성과 요걸 국가 발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 30년 동안 국가 엘리트로서 이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청와대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이 새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청와대의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 엘리트라기보다는 민주투사니까 막 민주화의 엘리트다. 김대중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민주주의 열심히 하면서 이 대통령과 맞서다가 보니까 거의 자연적으로 국가라는 단위 또는 국군이라는 단위 또는 국익이라는 단위에서 사물을 본 경험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자가 되니까 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그 본래의 습성으로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펼 때 국익을 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국가 엘리트층이 매우 약화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삼 때부터 국가 엘리트가 층이 얇아지고 그 수준이 떨어지고 해서 2023년에 이르렀다. 2023년에 국가 엘리트의 수준이 어떠냐? 국가 엘리트여야 할 문재인의 수준이 어떠냐? 국가 엘리트여야 할 이재명의 수준이 어떠냐? 국가 엘리트여야 할 윤석열의 수준이 어떠냐? 국가 엘리트여야 할 이준석의 수준은 어떠냐? 김기현의 수준은 어떠냐? 정청래의 수준은 어떠냐? 이렇게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지금 거명하는 사람들과 저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한국의 국가 엘리트였던 사람들과 딱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제가 거명한 사람들은 컴퓨터도 잘 알고 이메일도 날릴 수 있고 한 사람이지만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인격과 도덕적 품성과 말과 글 그리고 예절 이런 걸 비교하면은 수준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자주국방 포기하고 한자 포기하고 명문고 없애버리고 한 결과고 그 프로세스가 한 30년, 40년 진행되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위기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은 한자를 다시 제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한자 교육의 부활이죠. 한자 교육의 부활이 교육 정책적으로 가장 쉬운데 사실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다 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한자를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자를 배웠는데 보는 신문, 방송, 책은 한자가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언론이 한자를 써야 합니다. 예, 근데 1960년대의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거기에 스크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요런 것만 한글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한자입니다. 한국 배우 이름도 한자고 감독 이름도 한자고 영화 제목도 한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60년대 70년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만 영화 봤습니까? 거기 구두닦이도 영화 보고 노동자도 영화 보고 가정부도 영화를 봤는데 그 사람들 다 한자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자는 어렵다 해가지고 한글로 갔는지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한글을 쓰면은 이게 독립운동하는 거다. 한글을 쓰는 게 애국자다. 한글을 쓰는 게 민족주의적이다. 하는 이런 좌파적 가치관이 들어가면서 한자를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한글을 쓰는 게 한글 전용으로 가는 게 자랑스러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이런 게 또 편한 거 좋아하는 것과 함께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정리하면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지도층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게 자주국방 의지 포기, 한자 포기, 명문고등학교 포기입니다. 이 결과로서 국민교양은 무너지고 국가 엘리트층은 얇아지고 그런데
요새 여기에 또 결정적인 요인 하나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제목이 막 나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나라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앞에 두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2023년이 전후 70년의 이 피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내리막길을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제가 던지면서 전후 70년, 앞으로는 뭘 할 거냐. 전후 70년의 과거는 굉장한 기록을 세웠지만은 앞으로의 70년도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토론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화두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